웹을 개발할 때 내가 개발한 이 웹이 안 예뻐요. 여러분 이제 해보면 색깔 배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웹페이지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웹페이지를 많이 봅니다. 좋은 웹페이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이 디자인 컨셉은 굉장히 비싸게 돈 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정말 세련돼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즐기던 사람들이 프로그래머가 만든 통상적인 웹페이지를 보면 그 감동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보완점을 해주는 게 디자인인데 그 디자인은 CSS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계하는 웹페이지 혹은 웹서버 쪽하고 밀접하게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부분이 프로그래머는 이 콘텐츠 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사용자한테 이제 제공해야지 사용자가 기뻐해서 이 웹페이지를 사용할 건데 이 콘텐츠를 다루는 것도 우리가 DB라는 쪽에 따로 분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콘텐츠를 HTML에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다 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가 바뀌면 HTML을 다시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식하게 개발을 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콘텐츠, 예를 들어 이 웹페이지에 로고 바꾸고 싶으면 이 로고라는 트레이드마크 이런 거는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서버 쪽에 넣어놓고 그냥 끌어당겨다가 쓰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이 콘텐츠하고 디자인하고 실제 이 웹페이지하고는 구별돼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웹페이지 개발할 때 쓰는 게 이제 HTML이니까 요 HTML 부분하고 CSS 부분하고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이제 연결돼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웹페이지 개발을 할 때도 HTML 부분하고 디자인 부분하고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구별돼서 내가 인터페이스를 가져가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HTML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색깔도 다 조정할 수가 있고 폰트도 조정할 수 있잖아요. HTML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그걸 HTML에 다 몰아넣게 되면 협업이 안 돼요. 협업이. 업그레이드가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개발을 할 때 개념을 잘 잡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누누이 강조하는데 귀찮아서 여러분이 이 원칙을 자꾸 허물어뜨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밍 경험 많잖아요. 많이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처음 잘못 개발된 코드를 끌고 가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뭐 계륵이라 하잖아요. 계륵, 닭가슴살. 이 버리기도 좀 그렇고 내가 먹기에는 좀 너무 살이 없고 이런 걸 우리가 고사성어로 계륵이라 하는데 계륵이 딱 돼버리면 난감합니다. 근데 진짜 좋은 매니저는 계륵은 버려야죠. 효율적이지 않으면 멀리 볼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그래서 코드 개발할 때도 원칙을 잘 세우고 원칙 세운다는 거는 비전을 갖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코드를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갈 건가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초반에 할 때는 이게 어렵고 난감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을지. 그때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을 우리가 흡수해 가지고 개발에 사용하면 됩니다. 웹페이지 개발할 때는 중요한 세 가지 축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HTML은 웹에서 텍스트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크업 랭귀지, 그러니까 꺽쇠 치면 특성이 이제 바뀌는 텍스트하고 마크하고 이제 표시를 하는 뭐 이런 마크업 랭귀지의 대표 주제잖아요. 근데 HTML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데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디자인 입장에서는 CSS, 그 다음에 콘텐츠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콘텐츠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 CSS를 이제 개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CSS를 절대 개발해서는 안 되고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럼 어떤 CSS를 할 건가 하면 좋은 디자인을 원하면 돈 주고 사야죠.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절대 돈 주고 살 필요 없고 오픈소스로 이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만든 CSS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받아다가 여러분 웹페이지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사용하면 디자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웹페이지를 세련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콘텐츠도 여러분이 뭐 좋은 콘텐츠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이걸 DB에 넣고 이 웹페이지로 이제 뿌려주는 연습을 하는 게 이제 맞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틀에서 또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자, 그럼 웹페이지를 이제 개발할 때 이 모델이 있거든요. 모델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할 거냐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얘는 MVC 모델이라고 부르는 방식이고요. 자,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는 MVVM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웹을 이제 구현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이제 구현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MVC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모델할 때 M, 뷰할 때 V, 그 다음에 컨트롤러 할 때 C 따가지고 정한 거고요. MVVM은 모델할 때 M, 뷰할 때 V, 그 다음에 뷰 모델할 때 VM 이렇게 요거를 합쳐서 MVVM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왼편에 색깔 없이 보이는 거는 전통적인 설계입니다. 전통적인 웹 설계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건데 사용자는 정보를 내가 봐서 내 필요한 거를 계속 웹을 통해 가지고 얻고 싶습니다. 얻고 싶은데 이걸 HTML로 이제 그냥 뿌려준다고 하면 나중 되면 코드들이 막 꼬이기 때문에 이걸 엄격하게 이제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이제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해야 되는데 그런 뷰라고 하는 거, 뷰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GUI 프로그램에서 이제 뷰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랑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한 그 전체, 가장 큰 그 객체를 뷰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웹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사용자랑 이제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부분인데 인터페이스 할 때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눈으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뷰라는 이름을 또 썼습니다. 이 뷰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 Vue.js 할 때 그 뷰도 이제 나온 겁니다. 철자가 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발음만 이제 딴 것 같아요. 프랑스 말에 뷰라는 말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뭐 안 찾아봐서 모르겠고 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MVC 모델이나 GUI 프로그램에 있는 뷰하고 이제 같은 발음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름도 Vue.js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특화시키기 위한 이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긴 하지만 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Vue.js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Vue.js. 그러니까 이 데이터 이게 프레임워크 스트럭처를 한번 보면 자바스크립트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노드.js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위에 우리가 Vue.js를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Vue.js는 또 노드.js 위에 올라가 있지만 자바스크립트처럼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그래밍,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을 특화됐는데 얘가 특화될 때 관심을 가진 거는 뷰 쪽을 이제 관심을 가진 겁니다. 뷰 쪽 관심 가졌고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웹페이지에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웹페이지는 어떤 정보를 어떤 절차로 이제 해주는가 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당연히 이 자바스크립트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겠죠. 그러니까 논리 구조를 이제 설계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하는 거고, 컨트롤러는 이 모델하고 뷰가 서로 이 사용자랑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이제 관리하는 이제 관리자가 됩니다. 관리자. 얘도 당연히 이제 JS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뷰는 HTML 기반으로 이제 코드 개발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전통적인 방식은 뷰랑은 좀 안 맞아요. 뷰랑 맞지 않아서, MVC 모델이랑 잘 맞지 않아서, 뷰.js는 새로운 모델을 사용하는데, 자, 컨트롤러는 이제 없앴습니다. 없앤 이유가 지금 이 뷰를 능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자가 등장했잖아요. 걔가 누군가 하면 Vue.js잖아요. Vue.js. 그러니까 Vue.js가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는 제거를 하고 대신에 이 뷰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뷰하고 모델을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컨트롤러가 뷰 모델이 됐다고 볼 수는 있을 건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용자가 이제 컨트롤러 쪽에 정보를 이제 주면 이 컨트롤러 쪽에서는 아,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모델을 돌리겠죠. 모델 돌려서 나온 정보를 사용자한테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해야 되니까 뷰 형태로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가 또 막 클릭하고 이러면 컨트롤러가 이제 뭔가 뷰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해 가지고 모델의 이제 논리 구조 따라 가지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엄격하게 이제 구별되어 있는 게 JSP 방식에 이제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노드.js로 개발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지금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웹서버하고 이 클라이언트하고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인해 가지고 정말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MVC 모델이 아니고 좀 새로운 웹 설계 방식이 이제 얻어져야 되고 그게 Vue.js 방식으로 가면 좋다는 게 Vue.js 하는 사람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뷰하고 모델은 이제 예전 방식하고 비슷한데 이 Vue.js는 누가 바꾸는가 하면 뷰 모델이 바꿉니다. 그러니까 뷰 모델이 뷰를 능동적으로 바꾸거든요. 그럼 이 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러니까 뷰 객체가 뷰 모델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으로 완전히 간 거죠. 완전히 가서 이 뷰 모델에서는 자, 뷰가 능동적으로 바뀌잖아요. 그 도움에 따라서 아이디를 매기고 그 아이디하고 Vue.js는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도움이 변경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 담겨 있는 게 뷰 모델이고 이 뷰 모델은 사실은 Vue.js는 사람 입장에서는 뷰 객체가 그걸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화돼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 게 Vue.js다. 그래서 Vue.js는 지향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요즘은 이제 웹페이지를 이 콘텐츠마다 다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SPA라고 해서 싱글 페이지로 만듭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볼 때는 뷰가 굉장히 많다고 이제 느낄 수가 있겠지만 우리 뷰 모델에서 그냥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뷰 모델은 딱 한 가지이고 그냥 보여주는 것만 뷰 모델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얘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부르고 예전에 보면 쉽게 말하면 HTML 한 개로 여러 개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관리가 편한 거죠. 웹페이지 막 10개 있는 것보다는 한 개가 있으면 관리가 편하잖아요. 자,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는 게 Vue.js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Vue.js는 기본적으로 웹페이지를 여러 가지를 만들지 않고
싱글 페이지를 지향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아요. 아는데 기본 지향점은 예전 방식을 떠나서 한 가지 웹페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한테 다양한 정보를 보여준다는 건데, 그러면 능동성이 좀 부족한데 뷰 모델이라고 하는 뷰 객체가 완전 특화된 모델을 이용해서 뷰를 능동적으로 제어를 한다. 그런 뜻에서는 Vue.js라는 이름은 굉장히 잘 붙여진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뷰 모델은 자, 여기 가서 이 뷰 모델은 Vue.js와 같은 혹은 Vue.js 상위 개념이 이제 뷰 모델인데, 요 MVVM 모델이 이제 새로운 이 관점이 이제 웹페이지 설계 방식이 되는 거고, 요걸 직접 구현한 게 Vue.js가 되는데, Vue.js 입장에서는 뷰 모델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모델은 논리 구조라 했잖아요. 요 논리 구조를 사용자한테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사용자가 이제 계속 이벤트를 만들잖아요. 그 이벤트에 따라 가지고 뷰가 변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걔를 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뷰하고 모델이 합쳐진 게 뷰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뷰 모델은 MVVM 모델의 핵심인데 예전 방식의 컨트롤러보다는 더 능동적으로 뷰와 모델을 엮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 모델의 이름이 붙었고, 그래서 이 뷰 모델에는 뷰가 필요로 하는 이 데이터, 그 다음에 이벤트에 대한 반응 같은 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뷰 모델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뷰 모델은 반응하는 게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뷰에 전달해서 뷰가 능동적으로 바뀌도록 해주는 게 뷰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좀 전에 설명한 뭐 MVC 모델이나 MVVM 모델 같은 거는 웹페이지만 쓰는 게 아니고 앱 개발할 때도 많이 쓰이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개발할 때 그 뷰 CLI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그 deprecated라는 게 나왔는데, 얘는 이제 더 이상 쓰지 말라는 뜻이라서 뷰 CLI 새 버전이 나왔는가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뷰 CLI라는 웹사이트에서 get started로 들어가게 되면, 자, 옛날은 그러니까 뷰 CLI고 이건 우리가 좀 전에 깔았던 그걸 이용해 가지고 깐 거고, 새로운 거는 골뱅이하고 뷰 CLI라고 이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래도 가능하면 새 버전 까는 게 좋기 때문에 새 버전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npm install 해서 g 하고 골뱅이 뷰 밑에 CLI를 깔라, 이렇게 해서 치게 되면 얘가 알아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npm은 여러분 우리 써보지만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해서, 그러니까 최신 버전에 대한 내용을 이 npm이 알아서 다 깔아주니까 우리 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 뷰 CLI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Nuxt.js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Nuxt.js라고 하는 이제 웹서버에 대한 프레임워크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뷰 CLI 그 올드 버전으로 깔아도 두 개 다 테스트해 봤는데 문제는 없어요. 이 올드 버전을 깔아도 이제 설치는 다 되는 거 확인했고, 최신 버전 원하면 이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골뱅이하고 뷰 CLI라고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뷰 CLI가 설치가 다 끝나면 이제는 우리가 이 Nuxt.js라고 하는 새로운 이 웹서버용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공부할 준비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npm 패키지 인스톨을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npm audit을 해서 혹시 이제 문제되는 건 있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버전을 깔았는데도 deprecated라는 게 나오네요. 워낙 이제 오픈 소스라서 많이들 이제 바꾸는 것 같습니다. 바꾸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설치한 게 있으니까 파일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있으면 파일을 지우든가, 그러니까 remove 하니까 이게 지우든가, 요 위치 알려줬으니까 이 위치 가서 얘를 지우고 다시 한번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false라고 해서 강제로 이제 덮어쓰기 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덮어쓰기 한번 해볼까요? npm install false에서 view cli 강제로 이제 덮어쓰기 하는 거니까 이 npm이 알아서 다 할 것 같습니다. 강제 덮어쓰기 하기 때문에 좀 문제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큰 문제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CLI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명령창처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할 때 사용되는 그 명령어를 지원하기 위한 거 생각이 들고요. Node.js도 기본적으로 커맨드 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이 CLI 기능은 이제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Nuxt.js라고 하는 걸 이제 깔려고 하는 겁니다. Nuxt.js를 이제 깔려고 하는 거라서 일단은 이 Nuxt.js는 Vue.js 위에 올라가 있고 이 Nuxt.js를 우리가 생성하기 위해서는 커맨드 라인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맨드 라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스로 까니까 큰 에러 없이 다 깔렸고요. 그 다음에 오딧도 이제 자동적으로 해줬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해서 좀 전에 한 것처럼 아까 이 덮어쓰기 문제가 생긴 거는 우리 npm 인스톨 할 때 옛날 버전을 이제 깐 게 있으니까 덮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그 경우라 가면 옵션을 이제 false를 둬서 짝대기 두 개 하고 false 하게 되면 덮어쓰기 하니까 우리가 이 npm을 이용해 가지고 vue CLI 설치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Vue.js 설치를 해보고 간단한 사용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Vue.js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단순한 자바스크립트의 확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Vue.js는 정말 본격적인 HTML 웹의 완성판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 Vue.js가 프론트엔드 쪽에만 지금 집중되어져 있지만 이 Vue.js는 서버 쪽으로도 이제 확장이 돼서 Nuxt.js와 같은 프레임워크로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론트엔드 쪽을 보더라도 이 Vue.js는 HTML과 연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결성이 좋아서 이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 사용자에 반응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데이터가 변하는 이 리액티브 렌더링 쪽이 굉장히 이제 강점이거든요. 내가 데이터만 잘 연결해 놓고 있으면 데이터만 바꿔주면 이 웹 자체가 이제 바뀌는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골치 아픈 렌더링 쪽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HTML을 할 때 이 약점으로 좀 삼는 게 뭐 HTML에는
이 DOM이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이게 객체지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뷰에서는 뷰 오브젝을 이제 생성을 시키기 때문에 물론 기반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뷰 오브젝을 이제 생성을 시켜서 여기서 하는 역할은 데이터와 이제 액션을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 자체만으로 이제 객체 지향이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한 웹 개발에는 이 Vue.js가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새롭게 또 배우는 측면이 있어서 문법을 공부하긴 하지만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좀 미시적이고 너무 눈앞에만 보는 거고 조금 더 멀리 봐서 Vue.js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 프론트엔드용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들을 잘 생각해서 이 다큐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객체를 집어넣어서 각 객체별로 객체 지향이라는 말도 있듯이 각 객체가 이 원래 맡은 일을 스스로 하도록 해주는 개념으로 설계가 된 게 Vue.js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반응형 특성을 가지고 있는 리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반응형 특성을 가지고 있는 Vue.js의 특성은 뭐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내가 정의한 뷰 객체 자체가 하나의 일을 담당을 하니까 그것과 이제 더 나가면 그 뷰에는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HTML과 결합된 여러 가지 기능들도 우리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서 내가 이 다큐먼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편리해지고 자동화가 되는 그런 특성을 Vue.js가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